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예비 아빠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희 양가 부모님 때문이에요. 얼마 전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제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이로 인해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가정사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 산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담배 한번 태우신 적 없는 분인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가 공장지대 근처였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가 공장에서 나오는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공기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온 동네를 떠나기는 싫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완강했기에 군말 없이 따라갔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저마저 폐암에 걸려 저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기존 철물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사 간 곳에 새로 철물점을 여셨어요. 하루 종일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감히 상상도 되질 않네요. 저도 곧 아이 아빠가 될 사람이지만 상상만으로도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솔직히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새엄마라고 누군가를 데려왔다면 무척 반감을 가지고 싫어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대학을 다니며 누군가를 만나고 회사에 입사해 소개팅을 하면서도 제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네요. 그저 아버지는 늘 혼자인 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든든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여도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 제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건 자취하는 회사 선배의 집에 놀러 갔다가 대학 졸업 앨범을 보고서 한눈에 반해 제가 소개팅을 해달라고 졸라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회사 선배의 졸업 앨범 속에서 와이프의 사진을 보는데 찌릿하고 전기가 오르는 듯이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회사 선배를 몇 달간 조르고 졸라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였어요. 외모가 인형처럼 예쁘고 성격도 밝아서 누구라도 한눈에 반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 와이프가 저를 만나주게 된 건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상처를 받고 한동안 방황할 때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여 와이프를 꼬셨고 그런 저에게 넘어온 와이프는 저와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와 만난 지 2년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28살에 와이프는 30이었죠. 상견례 자리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와이프와 장모님이 나오셨어요. 와이프도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가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10여 년 전에 낙상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와이프 둘 다 외동이어서 따로 나올 형제들도 없었죠. 그렇게 조촐하게 넷이 모여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아버지는 긴장이 되셨는지 넥타이를 계속 풀었다 메었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고 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와이프와 장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와이프와 사귀는 동안 장모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그런지 크게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평소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날 장모님을 처음 봐서 그런지 무척 불편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색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모님을 보는 순간부터 얼굴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긴장되어서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아니면 장모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깜짝 놀라셨나 싶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장모님 얼굴을 많이 닮았는데 장모님이 엄청난 미인이시거든요.
아무튼 그날의 아버지는 사람보다는 로봇에 가까우셨어요. 대답도 엄청 딱딱하게 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음식도 마구 흘리고 손도 덜덜 떠셨네요. 저는 상견례를 마치고 아버지 어깨를 감싸주며 아빠, 우리 장모님 엄청 미인이시지? 우리 수지가 장모님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건가 봐. 라며 팔불출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소답지 않게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셨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왜 그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상견례 자리라는 게 어른들께는 매우 불편한 자리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직장 근처로 터를 잡아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여서 평일에는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엔 아버지와 장모님 댁을 번갈아 가며 방문했어요. 토요일엔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고 일요일엔 장모님 댁에 가서 자식으로서의 효를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와이프도 저도 핏줄이라고는 아버지와 장모님뿐이었기에 결혼 후 혼자가 될 두 분이 많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양가 부모님 댁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저희 집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멀리 떨어져 계셨거든요. 그러다 아내의 직장이 아버지가 계신 곳 근처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저희도 그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집을 빼고 새로 살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우리 주말마다 부모님 뵈러 가느라 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참에 전원주택 같은 걸 하나 사서 아버님이랑 우리 엄마 다 같이 모시고 사는 건 어때? 어차피 우리 회사가 아버님네 동네로 이전하니까 그 근처로 집을 구해서 우리 엄마 모셔와서 같이 살면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엄마랑 아버님 나이도 있으신데 서로 주변에 돌봐줄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두 분 같이 지내시면서 서로 돌봐주실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좋지. 장모님이 집안 살림 돌봐주시고 아버지가 힘쓰는 일 나랑 같이 해주시면서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서로 심심하지도 않으실 거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옛날부터 농사 짓는 거 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 전원주택 구하면서 땅도 좀 사서 두 분 소소하게 농사 지으시라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아내와 상의 후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서로 너무 불편해지지 않겠냐고 그래도 사돈인데 라며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와이프는 각자 부모님을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언젠가는 연로해지실 아버지를 제가 모셔야 할 테고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들 위해서 같이 살아달라 부탁을 드렸더니 두 분 모두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저와 와이프는 처음이야 불편하겠지만 서로 의지도 되고 나중엔 한 가족처럼 편해지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 집은 작은 마당과 집 뒤쪽으로 농사 지을 밭이 딸려있는 집이었어요. 장모님은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서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마당이 생기자 꽃을 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텃밭에 딸기 농사를 소소하게 지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려와는 다르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니 모두들 들뜬 기분으로 즐거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장모님이 아버지의 식사를 차려주시고 아버지는 집안과 마당 청소를 도맡아 하시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동안 홀아버지 식사 챙겨 드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장모님이 잘 챙겨주시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장모님께도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큰 짐을 옮기거나 전등을 갈 때는 저희 아버지가 도맡아 하고 장모님이 무거운 건 못 들게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을 다니면서 새로 산 전원주택과 땅값을 열심히 갚아 나갔죠. 집을 살 때 양가 부모님들이 똑같이 지원해 주셔서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아버지가 제게 카톡을 하는 방법을 물으시더라고요. 평소에 문자와 전화만 쓰시던 분이 제게 카톡을 깔아달라고 해서 참 의외다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다가 아버지의 핸드폰에 카톡을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법도 대략 알려드렸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
아버지는 돋보기 안경을 끼시고는 저녁 때만 되면 누군가와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고 계셨어요. 아버지, 누구랑 그렇게 카톡을 열심히 주고받으세요? 어? 아니다, 아무것도. 너는 가서 일 봐라. 하시고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아버지께도 사생활이 있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을 무렵 가족들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아버지 폰에 카톡 알림음이 뜨더라고요. 한참을 한자 눌러 쓰시더니 카톡을 보내시는데 이번엔 장모님 폰에 카톡 알림음이 뜨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둘을 사이에 두고 두 분의 핸드폰에서는 계속 알림음이 뜨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두 분을 쳐다보니 그제야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그냥 두 분이 각자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나 보다 싶었어요. 오랜 세월 혼자 계셨던 분들이라 친구분들이랑 연락하는 낙으로 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평소에도 주말만 되면 집에 안 계시고 항상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분 만나러 나가신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는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장모님도 주말마다 늘 약속이 있으셔서 늘 한껏 차려입고 나가셨어요. 저희 장모님을 보면 정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집에 있을 땐 화장을 전혀 안 하거든요. 사실 세수만 해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잘 꾸미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예쁘지만요. 아무튼 저희랑 같이 살면서 본 장모님은 매일 아침 화장은 기본이고 머리도 헤어롤을 이용해 예쁘게 모양을 내고 옷도 늘 깔끔하게 입고 계셨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늘 잘 차려입으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외출하실 때면 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세요. 그런 모습에 영향을 받은 건지 저희 아버지도 집에 계실 때 늘 깔끔하게 있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랑 살 때는 주말에 늘 후줄근한 티셔츠에 팬티만 입고 계셨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장모님 눈이 신경 쓰이셔서 그런지 집에 계실 때도 난방에 면바지를 입고 벨트까지 매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후줄근한 건 저와 제 와이프뿐이었어요. 아무튼 주말마다 두 분 다 무척 바쁘신지 항상 집에 안 계셨죠.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주말에 아버지가 먼저 양복을 쫙 빼입으시고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냐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껏 제가 본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차림의 아버지라 좀 낯설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두 분이 저희 부부 편하게 집에서 쉬게 하시려고 나가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저희 부부가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와 와이프 단둘이 집에 남아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며 경치 좋은 데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와이프 말이라면 껌뻑 죽는지라 와이프가 원하는 건 거의 바로바로 들어주곤 했습니다. 와이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갈 준비를 했고 둘이 오랜만에 한껏 꾸미고 데이트를 하러 나갔어요. 어디가 좋을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찾은 곳은 근교 저수지 근처의 한적한 커피숍이었죠. 그렇게 출발해서 차로 40분 정도 달리니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평이 무척 좋은 곳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더 좋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엄청 예쁘게 되어 있고 높은 천장 덕분에 커피숍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의자도 소파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앉아만 있어도 힐링하는 기분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명당은 저수지 앞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2층의 야외 테라스였는데 저희 부부는 커피를 주문하고 그곳으로 자리를 잡으러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너무도 낯이 익은 뒷모습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저수지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와 장모님이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동시에 아버지와 엄마를 외쳤고 깜짝 놀라신 두 분이 뒤돌아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는 당혹감에 얼굴이 빨개지셨고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너희들 바람 쐬러 나왔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횡설수설하며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무던 애를 쓰시는데 장모님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우리 둘 다 나왔다가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들어가기도 뭐하고 너희 편히 쉬게 해주려고 잠깐 커피나 마시고 들어가자고 해서 오게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다. 아버지는 장모님처럼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걸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시는 모습이 조금 웃기게 생각되었네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장모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 카페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얼떨결에 가족 나들이가 되어버린 채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특별한 일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텃밭과 딸기밭을 가꾸시고 장모님은 꽃을 가꾸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기뻐하며 축하 파티를 열었죠. 바비큐를 준비해서 마당에서 파티를 하게 되었어요. 밭에서 딴 채소를 씻으며 준비하고 그릴에 목살을 구웠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나날이었네요. 그날 와이프는 포도주스를 마시고 저희는 와인을 한 잔씩 하게 되었어요. 와인이 무척 달았는데 도수는 11도가 넘는지라 맛있어서 훌쩍훌쩍 먹다 보니 조금 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장모님도 좀 취하시고 아버지도 알딸딸해지신 것 같았어요. 다들 기분 좋게 한 잔씩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와 와이프는 너무 놀라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고 아버지께 왜 우시냐고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저희 모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혼자서 너를 20년 넘게 키웠는데 착한 아들 며느리 봐서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것도 너무 좋고 이제 손주도 생긴다니까 더 좋아서 그렇지. 안사돈이랑도 잘 지내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마저 들어서 주책 없이 이렇게 눈물이 절로 나오네. 아버지가 그동안 말씀은 안 하셨지만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장모님도 와이프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건 마찬가지실 테고요. 장모님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더 크게 우시면서 장모님 품에 안기려고 하시기에 제가 급 당황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얼른 아버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민망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잘 수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장모님의 밥상을 받고는 음식 솜씨를 무한 칭찬을 하며 식사를 하셨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아버지 얼굴이 혼자 계실 때보다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와이프는 임신 6주 이후부터는 입덧으로 엄청 고생을 해서 고기는 입에 대지도 못하더라고요. 평소에 과일을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할 만큼 과일을 엄청 찾았습니다. 임신 3개월일 때 입덧이 최고조를 찍었고 과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12월이었던 어느 날 아내가 밤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였어요. 여보, 나 딸기 먹고 싶어. 아이, 딸기? 지금 아직 딸기 안 익었을 텐데 며칠 더 기다려야 돼. 지금 당장 딸기가 먹고 싶다니까. 아버지가 그러는데 1월은 돼야 딸 수 있다는데. 지금은 안 익어서 못 먹는다니까. 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빨리 가서 새파란 거라도 따와. 아내의 불호령에 저는 한밤중에 잠바를 후다닥 대충 걸쳐 입고는 후레쉬를 들고 딸기밭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이라서 그런지 한밤중에 주변에 불빛 한 점 없어서 얼마나 무섭던지 집 뒤편에 붙은 하우스로 가는데도 한 치 앞도 안 보여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아내가 딸기 따오라고 할 때 바로 나오지 않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워서요. 저는 이리저리 눈을 굴려봤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라 발 아래 후레쉬 불빛만 바라보며 길을 더듬고 하우스로 향했어요. 그런데 하우스에 다다를 무렵 하우스 안에서 남자 목소리로 끙끙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얼마 전 동네에 농사 짓는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딸기 농사철이 되면 밤에 트럭 끌고 와서 딸기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다고 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얼른 후레쉬 불빛을 끄고 발소리를 죽인 채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 집 딸기는 아직 익으려면 한참 남았고 지금 따서 가져가 봐야 팔지도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 도둑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여자의 간드러지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불륜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누가 여기에 몰래 숨어 들어와 그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어차피 이 동네 사람들이야 몇 없어서 웬만한 얼굴들은 다 아는데 누가 신성한 우리 집 딸기밭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는지 괘씸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하우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후레쉬로 그들을 비췄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둘은 돗자리 위에 담요를 깔고 아래 옷만 벗고는 그걸 하고 있었고, 저는 큰 소리로 당신들 누구야? 여기서 지금 뭐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후레쉬 불빛으로 비춰보는데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였고, 아버지 밑에 있는 건 저희 장모님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머리가 뒤엉킨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다가 얌전한 두 분이 이렇게 된 건지. 그곳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데 옷을 다 챙겨 입은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네한테 못 볼 꼴을 보였네. 제발 우리 수지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말하면 뻔뻔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자네 아버지랑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영은아, 내가 얘기할게. 이게 다 못난 내 탓이다. 제발 너희 장모님 그런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어두컴컴한 비닐하우스에서 후레쉬 불빛에만 의존한 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겐 첫사랑이 있었대요. 그 첫사랑과 서로 결혼을 약속했지만 사실 여자 쪽 집안에서 엄청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아버지가 눈에 차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다 아버지가 군대를 가게 되었고, 아버지의 첫사랑은 아버지를 계속 기다리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아버지가 상병이 된 순간부터 그분과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제대 후에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대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자 쪽 집에서 딸을 부잣집에 시집을 보냈다는 거였대요. 일부러 아버지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여자의 부모님이 부잣집 부모들과 짜고 부잣집 아들을 만나게 해서 억지로 인연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로 임신이 된 아버지의 첫사랑이 낳은 아이가 바로 제 와이프였고, 그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한 채 살다가 상견례 날 처음으로 두 분이 만나게 되신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떠난 첫사랑을 그리워하다 결국 중매로 만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엄마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떼어낸 인연이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처음 상견례 날 저희 아버지가 당황했던 이유도 장모님이 바로 첫사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 저희가 결혼한 후에는 서로 만날 일도 없었으니 두 분의 관계가 저희한테 피해 줄 일은 없겠구나 싶었다네요.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전원주택에서 다 같이 살게 되면서 두 분의 감정이 다시 불타올랐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위해서라도 두 분이 정을 주지 말자고 각자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사람 사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을 때 두 분이 다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시고 저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서로 멀리하며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시곤 했다네요. 생각해보니 아버지 방에서 카톡 알림음이 들리면 장모님 방에서 알림음이 들리고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좀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그저 서로 친구분들과 연락하고 지내나 보다 했네요. 그 후 주말이면 저희 눈을 피해 데이트를 하셨는데 처음엔 작정하고 데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불편해할까봐 서로 약속이 있는 척 나왔다가 두 분이 우연히 만나셨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 주말에 갈 곳 없으니 자주 함께 다니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정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늘 처음으로 동침을 하신 거였는데 하필 새파란 딸기를 따러 나온 저에게 들키신 거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한편으로는 두 분의 사정이 안타깝고 오랫동안 혼자서 외롭게 살아오신 두 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저는 두 분께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직 익지 않은 딸기를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핀잔 주는 와이프를 뒤로 한 채 멍한 표정으로 딸기를 씻어서 와이프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와이프는 딸기를 먹더니 퇴퇴 뱉어내고는 파란 딸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 안 되겠네. 무리야 무리. 그냥 좀 더 익으면 먹어야겠다. 근데 여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딸기밭에서 귀신이라도 봤어? 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놀리는데 저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네요. 그 후로 와이프가 집에 없을 때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한테 못할 짓 했다며 이제 두 분 사이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모님과 헤어진 이후 점점 한 집에서 지내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서로 사랑하는데 자식들을 위해 헤어지는 상황이니 두 분이 얼마나 속앓이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주말에도 철물점 문을 열고 일을 하러 가셨고, 장모님은 주말에 운영하는 강좌를 열어 바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집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두 분 다 방에서 잘 나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와이프도 뭔가 이상했는지 두 분이 싸우신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동안 와이프에게 거짓 없이 뭐든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던 저였는데 차마 아버지와 장모님의 관계는 털어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집을 구했다며 어느 날 나가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와이프는 아버지를 말리며 그동안 자신들이 뭐 불편하게 해드린 거냐고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그냥 혼자가 편하다 하시며 나가셨어요. 그렇게 장모님과 저희 부부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이 눈에 띄게 모습이 수척해지셨어요. 게다가 장모님에게 갑작스레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죠. 갱년기 증상에 더불어 우울증까지 찾아와 약까지 먹게 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아버지와 헤어진 일 때문인가 싶어 무척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속내를 와이프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 갔고 나중엔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걸 듣게 되었어요. 와이프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버님, 저희 어머니께서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이제 삶의 의지도 없어지셨어요. 아버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 좀 보살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부부가 일하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너무 불안해요. 이제 저 출산도 해야 하는데 제가 어머니까지 보살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 아버지는 와이프의 전화에 무척 놀라셨는지 그날 바로 달려오셨어요. 아버지가 이사 나가신 이후로 6개월간 서로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던 두 분이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고 제 와이프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아마 그저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장모님의 우울 증상이 점점 좋아지셨어요. 두 분이 산책도 자주 나가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점점 건강해지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두 분이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사돈이라는 관계를 빼고 보면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신데 차라리 두 분의 관계를 인정해주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출산하고 나면 두 분의 관계를 밝히고 떳떳하게 만나시라고 할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살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인가 싶어요. 누가 저에게 지금의 와이프와 헤어져서 살라고 하면 저도 죽을 듯이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에게 아버지와 장모님의 관계를 밝히고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하자고 말한다면 아내가 어떤 반응일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두 분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불편해서 두 분의 관계를 밝히려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아이까지 낳으면 관계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아버지와 장모님 두 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전부인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찌하시겠어요? 누가 저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